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공상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약간 전화로 듣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지금 지금, 사이버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네, 공상님은 지금 랜선을 통해서 저와 함께 녹음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해서 혹시나 네. 하여 저희가 이제 좀 원격으로 녹음을 해보고자 이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죄송하고요. 뉴, 그 좀 음질이 뉴노말이죠. 평소랑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쩌면 음질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저희가 마이크 하나를 나눠 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균질한 음량으로 녹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해보고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오, 주부터 그 단신을 따로 올리기로 했죠. 네. 네. 이번 단신과 본 방송, 그 작품을 소개하는 본 방송이 따로 올라갑니다. 이제. 네.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네. 방송 앞부분에서 단신을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어, 본 방송이 나오는 거를 좀 못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단신은 또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두 편을 한 번에 녹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서도 좀, 어, 뭐 그런 게 있어서 단신을 이제 따로 올리는 걸로 음. 근데 여러 가지 그렇다고 이유 저희가 때문에. 단신을 2주에 한 번씩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는 시의성이 꼭 좋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아, 어쨌든,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네. 예를 들어 뭐 다 끝난 얘기를 이제 얘기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겠죠, 이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좀 그 방송 안 올라오는 주가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뭐 단신만 떼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올리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던 것이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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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송은 이제 단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 또, 방송은 네. 코너명이 이제 서바이벌 SF 키트의 SF 단신이 되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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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6월의 단신. 네. 네, 좀 깔쌈한 코너명이 있으면, 프로그램명이 있으면 제보를 받으니 네. 제보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뭐 이런 거. 네. 별로 그렇나요? 깔쌈하지 않은데요. 네, 어쨌든, 네. 아무튼 어 그럼 어떤 일단은 소식부터 시작을 뭐 해볼까요? 네. 네, 코로나 얘기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저희가 항상 지금 몇 주째 코로나 얘기만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서울에서도 지금 거의 확진자가 오늘만 49명이던가요?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다시 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 뭐 관련된 뉴스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경향신문에 실린 뉴스인데, 코로나 시대의 4계급, 이런 음, 기사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노동 계층이 4개로 분리가 된다. 4개로 나뉜다. 그래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잊혀진 노동자, 하나를 빼먹었는데,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가 네, 2번째네요. 그리고 네. 3번째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4번째가 잊혀진 노동자 되네요. 4개로, 어, 그, 나눠진다. 네. 계급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공공정책대학원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하는데, 사실 그 정부에서 가능한 재택근무를 해라, 가능한 뭐 아프면 쉬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건 첫 번째 계급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들이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35%가 그런 재택근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쉬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 이 계급, 필수적인 일을 해내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상당히 이제 그 취약한 계급들은 이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는 잊혀진 사람들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태 때 직장을 잃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는 아프면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상당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모두가 네.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오면 점점 더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 이런 거에 매달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프리랜서가 프리랜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프리랜서, 그러니까 좀 디지털 노마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방콕이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선망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추세가 역전이 될지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음, 저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가 이제, 저도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잖아요. 그쵸. 공장님은 코로나 저는 이전에도 사실상 항상 학교에 원격으로.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어, 그,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이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분은 이제 뭐 식당을 하셔가지고, 식당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그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원격으로 뭐 요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태가, 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이 또 사태가 네. 끝날 것인가 또 잘 모르겠거든요. 음, 그거랑 관련된 얘기를 좀 이따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또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생겨나서 환경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경향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코로나19가 다시 불러들인 플라스틱 만능 세상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고 나서 배달 음식 같은 거를 시켜 먹는 분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 마스크도 거의 일회용품인데 엄청나게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방호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일회용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음. 이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사예요. 그렇죠. 당장 식당에서도 식기를 깨끗이 이제 소독해서 쓰는 것보다는 사실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간편하기도 하니까 그걸 또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회용품이 플라스틱 말고 좀 생분해가 잘 되고 또 싸고 뭐 이런 재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일회용품의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거를 좀 환경에 나쁘지 않은 그런 소재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소재가 이미 많이 있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먹는 숟가락, 먹는 젓가락 뭐 요런 것도 있고 어떤 녹말 수지 같은 걸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뭐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아직 그런 것들이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할 정도로 예를 들면 튼튼하지 못하다던가 뭐 국물이 뭐 흐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그만큼 싸지 비싸다던가. 못하다던가 네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음. 요즘 스타벅스에서는 항상 종이 빨대를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쓰다 보면은 좀 불편하긴 해요. 금방 네. 이제 분해돼 버리고 안 그래도 또 말린 게 저는 이게 네. 네, 한창 유행할 때 스테인리스 빨대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쇠맛이 나는 거예요. 쇠맛이 나고 아 그거를 보통 이제 빨대를 네. 막 이렇게 좀 잘못해서 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스텐 빨대는 씹으면 나의 이가 아프니까. 그래서 음. 약간 불편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실리콘 빨대가 나오더라고요. 네, 실리콘으로 돼서 오. 이거를 그냥 통째로 소독을 이제 끓는 물에 열탕 소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열었다 닫았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길쭉한 솔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이거를 빨대에 열어서 그냥 씻고 그다음에 다시 닫아가지고 쓰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의 직장 동료들은 아주 편하게 잘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뭐 그런 대책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저도 이렇게 스테인리스 빨대가 있는데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 가지고 아, 그쵸. 가지 네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네. 자꾸 항상 잊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씻기 쉽고 좀 더 이제 친숙한 소재 그런 것들을 쓰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다음은 마지막 이제 코로나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가져온 기사인데요. 코로나 메르스 뭐 최악의 조합, 괴물 바이러스 출현할 수 이런 기사입니다. 어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뭐 네. 지금 메르스가 중동에서 뭐 유행을 하고 있대요. 아, 네. 네.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르스와 코로나에 동시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재조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가능한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이게 이게 한국 기사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인가요? 그것도 잘 둘 다 모르겠고. 코로나 바이러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네, 가능성이 코로나 있지 바이러스의 않을까요? 일종. 네. 근데 저도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깊이 공부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게 뭐 음, 딱히 근거가 없이 얘기하지는 않지 않을까요? 밑에 보면 뭐 제조업 바이러스 출현 사례가 그렇겠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네.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메르스 네. 자체도 제조합으로 탄생했을 수 있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서 37%인가 정도 됐는데, 감염률은 좀 더 낮은 음, 바이러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지금 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네. 네, 두 바이러스가 재조합됐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가지면서 메르스 정도의 치명률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일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RNA라는 건 이제 DNA는 이제 더블 헬릭스인데 RNA는 이제 단일 이제 뭐라 했지?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유전 네, 물질이 그래서 네, 훨씬 돌연변이가 쉽고 훨씬 이제 부서지기가 쉬우면서 또 변형되기도 쉽고 그런 물질이에요. 음, 그래서 뭐 얘네들이 뭐 만나가지고 섞일 수도 있겠죠. 섞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코로나가 변이가 돼가지고 더 강하고 더 악성인 바이러스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이랑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우려를 하는 것처럼 그 코로나19랑 메르스의 그 아주 악독한 성질들만 겹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는 상당히 확률이 낮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게 이제 무작위로 섞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생존에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문제는 이 코로나 외국 바이러스랑 외신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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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랑 메르스 네,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제 가까이 있을 빈도가 높으냐. 예를 들면 메르스에 걸린 음, 사람이 코로나에도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냐. 뭐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음. 외신에서는 네, 제가 뭐 이 한국 기사를 보고 이제 외국에 실제로 기사가 있나 여러 번 찾아봤는데 기사가 없는 것 같아요. 논문 음, 자체는 외국에서 나왔는데 네. 이런 얘기를 쓴 기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논문은 있다고 나오네요. 네네 네 네, 논문은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은 네. 어딨지? 네, SSRN에 뭐 논문을 올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게재된 건 아니고 선공개 사이트에 게재된 거니까 뭐 약간 그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예 없을 만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음, 죄송합니다. 네. 짱구야 알람 꺼. 알람이 왜 켜져 있지? 제 인공지능 비서가 네. 네, 갑자기 알람을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소식은 이제 어, 토끼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블랙 사이버 컬처라는 이제 팟캐스트인 것 같은데 디스트리뷰티드 블랙네스라는 이제
팟캐스트인 것 같은데 어떤 음,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링크만 드리고 읽어보질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아,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워낙에 키워드 자체가 여러분께 좀 생소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African American Cyber Cultures라고 해가지고 Distributed Blackness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뉴욕 대학 프레스에서 나온 기사 겸 또 팟캐스트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 책이네요. 책이 Distributed Blackness, African American Cyber Culture라는 책이 있고, 이 조지아 텍의 안드레 브록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 브록이 직접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그런 그 흑인 문화 안에서의 그 사이버 컬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들어보진 않아가지고 안에 내용이 뭐 자세한 게 어떤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저희가 이제 방송 뭐 팟빵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올려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어, 어, 이것 페이스북 게시글이네요. 페이스북 게시글 맞나요? 네.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매거진에 올라온 소식을 이제 그 전달을 하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기원을 찾는 연구의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진단키트 그렇죠? 네, 개발에는 엄청 투자를 하는데, 네, 이 사스 코비드 2의 오리진을 찾기 위해서 중국과 공동 연구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 코비드의 오리진이 이제 근원이 중국이었고 여기서 이제 퍼더슨을 증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런 증거가 없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니까 뿔이 나가지고 요거를 음, 연구비를 끊어버렸을 거라고 추측들을 한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뭐 요거랑 좀 연결되는 얘기로 사실 이제 미국의 동부에 특히 동부에 있는 과학자들이 좀 많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실망과 또 충격과 뭐 요런 네, 것들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상당히 가장 이제 과학에 있어서도 뛰어난 나라고 또 가장 돈이 많은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가장 지금 취약한 나라 그 다음에 또 엄청난 감염자와 엄청난 사망자를 내고 있고 게다가 정부는 참 너무 멍청한 그런 정책만 반복을 하고 있고 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이런 거를 손 놓고 봐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음,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요즘 미국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서 또 그 시위가 지금 있잖아요. 네,
엄청 지금 그 격하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막 그 미국에서도 지금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온갖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제가 여기 어디서 들은 거로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이제 국가에서 질병 같은 게 이제 안 잡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뭐 에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잡히는 이유가 내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게 겹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사태가 훨씬 더 악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음, 걱정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당해가지고 사망한 사건이었죠. 요거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아주 들고 일어났고, 뭐 백인들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시위가 가격해지니까 거의 폭동으로 번져가지고 지금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또 그 와중에 트럼프는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과격 대응하겠다. 우리 피 보자는 음, 거지. 막 이러면서 막 또 도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좀 아주 음, 우리야 사실은 다른 나라 얘기니까 좀 네, 쟤네 왜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보지만, 정작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제 저렇게 벌어지면, 이제는 이제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또 화가 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음, 그 정말 이제 와중에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스페이스 X에서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가 되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거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거 중계를 아주 이제 유튜브라던가 트위치로 아주 네. 깔끔하게 중계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라이브로 우주 영화를 이제 찍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제 성취가 있는 반면에 제 미국의 속은 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그 그렇습니다. 게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공권력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네. 기업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게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네, 자본주의가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공권력이 그렇죠.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고 네. 껍데기만 남는, 국가라는 껍데기만 남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뭐 정말 어떻게 될지 심각하네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네, 워낙에 이제 공룡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네. 넷플릭스가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스페이스 X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5월 31일에 발사를 했죠. 네. 드래곤 크루라는 이제 크루 크루 이름이 드래곤. 드래곤인 것 같고, 네. 네. 크루 드래곤이 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우주선 이름인가요? 네. 아, 맞네요.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곤. 네. 그래서 31일에 5월 31일에 발사를 해가지고 6월 1일 아침이었나요? 그때쯤에 ISS하고 국제 우주 정거장하고 도킹까지 완료를 했죠. 네. 음, 이게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발사를 한 거잖아요. 민간 기업에서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했고 또 최초로 어, ISS와 도킹을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관건이 된 게 로켓을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스페이스 X의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우주로 가는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중계를 봤는데 실제로
이 크루 드래곤을 날려보냈던 그 로켓이 제대로 돌아와 가지고 바다 위에 있는 그 정거장에 무사히 착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화물을 운반을 하는데 이 로켓을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운송을 하는데 이 로켓이 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 우주 여행, 우주 운송 뭐 요런 거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드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우주 개발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닌가. 또 이제 민간 음,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제 뭐 경쟁과 뭐 경쟁을 통해서 수가가 점점 더 또 싸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인류의 생활권이 뭐 달이라던가 화성이라던가 뭐 요렇게 확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그 중계를 봤을 때 뭐 언뜻 듣기로는 어 이번에 이제 가는 사람들의 우주복이 훨씬 이제 기존 것보다 날렵해졌고, 그다음에 그 헬멧은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내장을 해가지고 프린트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음, 또 이제 조작 패널 같은 거 보니까 다 터치로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오, 이번에 좀 달라졌다 뭐 이러면서 좀 확실히 이 우주로 가는 것 자체를 좀 더 캐주얼하게 만들려는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우주복도 굉장히 좀 얇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영화나 아니면 뭐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얇아 보이고 그래서 어, 우주로 이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게 진짜 이제 다가오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사실 지금도 근데 이제 일반인이 돈만 많으면 갈 수 있대요. 지금도 이제 그래요? 예, 현금 박치기로 몇 억이더라? 10억인가 100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 있으면은 예, 갈 수 있대요. 음, 근데 크루 드래곤 발사 직전에 하루 전에 이제 차세대 로켓을 이제 스페이스 X사에서 차세대 로켓을 연소 시험을 하고 있는데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허허. 네, 그래서 어, 문제가 지금 차세대 제사형 로켓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음, 그래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앨런 어렵겠죠. 네. 머스크라는 사람이 네,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이제 SF 신작 소식들을 좀, 그 전에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한겨레에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네. 인간 생존 한계 온도 넘은 곳이 나타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허허. 온난화 사람이 때문인가요? 땀을, 그런 것 같아요. 음. 습구 온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습구 온도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제, 어, 이제 땀을 흘려서 열을 배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습구 온도라는 게 35도를 넘으면은 사람이 땀을 흘려서 열을 배출하는 게 불가능해진대요. 허. 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습구 온도 35도를 넘은 곳이 이제 등장했다. 이게 습구 온도라는 게 온도랑 습도를 같이 반영을 하는 뭐 단위래요. 그래서 그런 것 습도랑 같아요. 네. 온도가 둘 다 높으면 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습구 온도가 뭐 35도 이상이면은 6시간 이상 버틸 수 없다. 사람이. 오. 이렇게 이제 그 뭐 연구를 하는 것 같네요. 습구 네. 온도 35도는 습도 50% 환경에서 섭씨 45도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네.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5도 높아지면 세계의 일부 지역들은 주기적으로 습구 온도 3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산업화 이전보다 1도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음, 정말 살 수 없는 찜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금성 같이 이제 금성 금성이 근데 이제 압력도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1도 높아졌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가 있는데 2.5도까지 아, 아직 1.5도나 맞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점점 좀 가속화되고 있고요. 올라가는 게. 음,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전문가로부터 들은 바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이런 거 완전 안 쓰고 정말 완전 셧다운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증가세를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너무 음, 많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음, 들면 자동차 빨리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음, 더 이상 이제 동력을 주지 않아도 얘가 그냥 관성으로 이제 계속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정말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이제 신작 소식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영화 소식인데요.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언더워터라는 영화가 이제 박스 오피스 1위로 출발을 했다고 해요. 네. SF 공포 스릴러 영화라고 하네요. 음. 약간 그 에일리언 생각이 좀 나기도 하고 SF 공포라고 하니까 네. 언더워터라는 이름에 이제 걸맞게 바닷속에 있는 연구기지에서 뭐 탈출을 시도하는 그렇죠. 미지의 존재와 사투를 벌이게 되는 공포 스릴러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그 게임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희 했던 게임 그 아, 뭐였죠? 소마, 네. 소마도 그런 소마가 류였죠. 네. 음.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이 아직 개봉이 됐나요? 뭐가요? 이 영화가요. 이 영화 지금 우리나라 얘기인데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군요. 네네. 아, 저는 외국에서만 개봉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이것도 봐야겠네요. 네. 근데 요즘 네, 극장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 네이버에 풀릴 때까지 이제 기다리기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그 다음은, 음, 배명원 작가님이 신작을 내셨는데, SF는 아니고, SF 작가입니다. 라는 에세이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내셨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그 SF 작가입니다. 배명훈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편집한 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얼른 읽어봐야지라고 좀 찜해두고 있는 음, 책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너무,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달까요? 아, 이제는 이런 타이틀의 책을 낼 수가 있구나. 이런 음, 타이틀을 써도 팔리는 시대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SF에 상당히 알러지가 있단 말이죠. 제가 경험해본 바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SF는 좀 안 팔리는 장르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당당하게 이제 SF 작가라고 이제 딱 이렇게 타이틀을 쓰고, 당연히 내용도 SF 작가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제가 다음에는, 네, 네. 또 다음 예, 말씀하세요. 소식도 네, 제가 네, 얘기할게요. 네. 오는 주말에 제가 몸이 나아진다면 그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연극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라는 소설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뭐 나온 지도 꽤 됐고, 김보영 작가님 소설 중에 좀 대표작이기도 하고, 이 소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가님 팬 중에 한 분이 이 프로포즈를 이 소설로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의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 그 한 분이 다른 한 분한테 전하는 이 러브 스토리를 그 이 우주와 시공간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이 SF 소설을 통해서 하신 거죠. 얼마나 로맨틱해요. 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허락을 받고 이게 책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달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김보영 작가님 책이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포함한 트릴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아닌데 트릴로지 이름이 뭐더라? 네, 스텔라 오디세이 트릴로지 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신에게 가고 있어.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미래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세 권이 합쳐져가지고 상당히 아름다운 커버로, 네, 아름다운 요 책 표지로 묶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연극은 지금 전회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식을 접하셔도 뭐 딱히 보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제가 재밌게 보고 와서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식이 SF 페미니즘 클래식이라고 해서 아르테에서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SF 고전 중에 이제 페미니즘을 다룬 그런 SF 고전들을 다루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F.F.C.이에요. 이 타이틀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요 SFFC라고 제가 일단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SFFC 레이블로 첫 번째 나오는 책이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SF의 시초라고도 불리고 또 페미니즘적인 SF의 시초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메리 셀리가 이제 19살 때 쓴 작품이고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작품이고 그 다음 작품은 그 여성 유토피아 소설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샬럿 퍼킨스라는 작가이면서 급진적인 페미니스트고 또 사회개혁가인 이 분이 샬럿 퍼킨스 길먼이 쓴 허랜드라는 작품이 두 번째 시리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불타는 세계, 모어, 여성인간 등등의 시리즈가 계속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장르 작가를 위한 과학 가이드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직 요게 네? 출간이 된 건가요, 지금? 출간이 된 건가요? 되지 않았을까요? 이 소식도 제가 접한 게 꽤 됐으니까 네, 나온 것 같네요. 알라딘에서 이게 아, 안 나왔네요. 미정이라고 그쵸? 하니까 네네. 네. 아닌가? 좀 왜냐면 잘못된 트위터에 건가? 이걸 네, 읽었는데, 네. 우와, 꼭 사야겠네요. 해서 찾아봤는데, 아직 안 나온 책이네요. 이렇게 돼 있는 글을 봐가지고.
인터넷 음. 서점 검색했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된 거였네요라는 트위터를 봐가지고 네. 아직은 출간이 안 된 책을 저희가 이제 전해드립니다. 소식을. 네. 그래서 네. 구픽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책 표지까지도 나온 것 같으니까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영화 얘긴데요. 한국 영화 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SF 영화. 네. 승리호라는 SF 영화가 네.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SF 영화가 뭐가 있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어, 11시? 저희가 했던 거는 11시? 11시라는 처음 그 듣네요. 타임리프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 다음에 예스터데이라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고, 설국열차도 뭐 SF라고 볼 수 있죠? 네, 설국열차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가요? 뭐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감독은 우리나라긴 한데, 그 한국 SF 영화라고 쳐보니까 뭐 감기, 뭐 몇, 염력, 뭐 이런 거 감기. 나오네요. 그리고 일랑도 나오는데 일랑은 좀 네. 인랑. 일랑을 제가 그 공짜로 떴길래 한번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좀 항마력이 저조차도 항마력이 딸려가지고 보기가 참 힘든 영화였습니다. 음, 강동원이 나오거든요. 무려 강동원이 나오는데, 보기가 힘들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할 정도면, 네. 강동원도 나오고 정우성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눈이 즐거울 만한 그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네. 심지어 이제 감독도 그렇게 뭐, 유명하신 감독인데, 왜 이런 혼종이 나왔는가. 이게 라는, 보니까 네. 신과 함께랑 같이 개봉을 했네요. 아, 근데 명예로운 죽음을. 그게 아니었더라도 이 영화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 원작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아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언제 한번 방송에서 다루고 싶은 그런 작품인데, 이걸 이런 영화로 만들어 놓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아무튼 이제 네, 승리호. 네. 네, 2020년 얘기하, 여름에 개봉을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얼마 안 네, 남았어요. 이게 그 트레일러라고 하나요? 트레일러가 이제 유튜브에 떴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일러 요게,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상당히 말씀하세요. 네. 밑에 댓글들이 다들,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뭐, 요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주연 배우가 송중기와, 송중기. 네, 김태리, 뭐, 요런 음.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죠. 그래서 특히 송중기가 약간 신나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서 꾸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꾸러기 표정이 나오는 게 상당히 불길하다. 이 영화가 정말로 이 그동안의 한국 SF 영화들이 그 안 좋은 전철을 밟을 것이냐. 요런 음. 이제 걱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심파로만 가지 말아라. 심파극으로만 가지 말아라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전 트레일러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그 저희 봤던 영화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가 좀 더 많이 떠올랐거든요. 발레리아는 이제 그래도, 네. 분위기도 좀 비슷해 보이고, 그렇죠. 좀 밝은 SF 같았죠. 네, 우주선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주 뭐 무겁거나 진지한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음, 꼭 뭐 진지해야 좋은 SF인 건 아니니까요. 뭐, 그렇긴 그렇긴 한데, 하죠. 네. 근데 어쨌든, 발레리안도 평가가 좀 안 좋았는데,
왠지 그게 생각이 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음, 네. 전 그래도 약간 좀, 그 네. 유랑지구 생각이 많이 났어요. 유랑지구, 네, 유랑지구도 그렇지만 이제 이 승리호도 트레일러 보면은 상당히 그래픽은 잘 뽑은 것 같거든요. 음, 그래픽 이제 특수효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는 네.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긴 한데 이 유랑지구도 상당히 그 심파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아 역시 아시아 음, 영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음, 그쵸. 네, 그래서 김태리 기대를 좀 배우가 해보겠습니다. 선장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까 여성 네. 캐릭터가 요 리더 역할을 맡는 게 주연, 또 반갑기도 하고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사이버펑크 데모 플레이 공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이버펑크가 이제 게임이죠. 네, 이게 그 위쳐 게임을 낸 회사 이름이 어 뭐였더라? 아무튼 그 회사에서 낸 게임인데 이게 지금 그 나오기까지 106일인가 뭐 남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트레일러를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상당히 저는 약간 3D 몰미가 날 것 같았지만 아, 어쨌든 상당히 그 자유도가 높은 게임인 것 같았고 음, 그다음에 그게 좀 신선했어요. 그 6탄전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제 6탄전을 할 것인가 음, 아니면 뭐 약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서버 해가지고 약간 정치질로 풀어갈 것인가 뭐 아니면 음, 그 해킹을 할 것인가 이렇게 뭐 고를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오픈 월드적인 그렇죠. 플레이어에게 선택지를 많이 주는. 네. 그렇죠. 네. GTA라던가 뭐 요런 것도 뭐 떠오르고요. 음, 그다음에 네. 그 해킹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공각기동대가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음, 그 상대방의 이제 뇌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 같은 걸 이제 탈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뭐 요런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얼마나 실감나고 또 재미있게 구현이 될지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음, 음. 이게 이제 CD 프로젝트라는 게임사에서 낸 건데, 네, 만든 건데, 그 직전에, 이 사이버펑크 직전에 만들었던 위쳐 게임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게임도 이제 흥행하게 되면은, 어, 거의 이제, 이게 이제 2020년 이해의 거의 그 기대작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 좋은 게임을 연달아 두 개 내는 그런 행보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CD 프로젝트 레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 그 트레일러를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했더니 저희 그 트윗에 댓글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소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간신을 다 다뤘는데, 그, 눈물을 마시는 새 오디오북 출간. 요거는 얘기를 했었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네. 출간 전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좀 소개를 드릴까 하고 갖고 온 이벤트가 소식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한 달 정도 무료 공개를 해요. 하루에 여기 보시면 6월 8일부터 30일 동안 매일 무료로 연재가 됩니다. 음, 연재되는 플랫폼은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라는 약간 팟캐스트 플랫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매일 무료로 연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전 연재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응원 댓글을 달아서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추첨을 해서 5분께 눈물을 마시는 새 평생 소장용 오디오북 정권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공상님은 눈마새를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죠. 당연히 읽어봤죠. 네. 상당히 그 세계관이 탄탄하고 엄청 음, 재밌잖아요. 재밌고 또 그쵸. 양도 방대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디오북으로 만들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 니르는 게 있잖아요. 나오는 게. 네. 네. 여기서 이제 4가지 종족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나가라는 이제 뱀을 음, 닮은 종족이 있는데 요 나가라는 종족은 말을 하지 않고 통역이 좋지 텔레파시를 않기 하는 거죠. 때문에 네. 네. 니른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약간 텔레파시처럼. 근데 이 부분을 물론 뭐 말로 하긴 하겠지만 좀 이제 다르게 어떻게 잘 구분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음. 이게 그 그러니까 연기를 해주는 거죠. 이, 그럼요. 성우들이 그, 다 이제 에 캐스팅이 되어 맞춰서. 있고요. 네. 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연기를 캐스팅이 잘하는 된 것 분들이 같아 캐스팅이 된 가지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요까지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 것 같은데, BBC에서 이제 방영 중인 요즘 이어스 앤 이어스라는 아, 네. 영국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살짝 뭐 클립으로 돌아가는 걸 봤더니, 좀 블랙미러 같은 그런 SF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장애인 캐릭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장애인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음, 어, BBC는 송출되는 장면에서 장애인 8% 할당 권고안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게 오,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인종이라던가 젠더라던가 뭐 이런 쿼터가 다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음, 좀 기계적으로 채우려는 시도도 있는데 다만 이 로지라는 이 장애인 캐릭터는 장애가 나름대로 캐릭터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오. 김원영 변호사님이 페북에 올리신 거를 제가 보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생각나는 게 2020년에 블랙미러는 새 시즌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 블랙미러 제작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기사 내용이 2020년은 이미 아무람으로 블랙미러는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너무 그런 기사가 암울하다. 있었습니다. 네, 음,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단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지금 단신만 네. 몇 분을 했죠? 거의 1시간쯤 된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빨리 저희가 그 본 방송을 녹음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방송은 아마 저희 본 방송이랑 같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뭐였죠? 한번 눈먼 자들의 도시, 네. 네, 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네. 방송은 팟빵 팟캐스트, 아이튠즈,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고 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반영을 해서 이제 방송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